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는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72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순자.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가끔 손주들이 보내준 영상통화에 미소 짓는 그저 그런 시골 할머니였죠. 그런데 2024년 10월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터진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성그룹 회장 민준혁 씨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50년 만에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리모컨을 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께 단 한 번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맺었던 그 계약. 아무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밝혀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4년 봄 22살의 순자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1년도 안 된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한 달 월급은 고작 2만 원. 그나마도 월세방과 식비를 내고 나면 고향의 어머니께 보낼 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고향에서 급전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병원비가 당장 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에 순자는 공장 사장님께, 친구들에게, 심지어 고리대 금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선배 언니가 조심스럽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연락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 한번 도움받았어. 명함에는 산부인과 의원이라는 글자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사흘 뒤 강남의 한 고급 병원에서 중년의 여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여성이시네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9개월간 건강하게 아기를 품어주시고 출산 후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드리고 출산 후 추가로 200만 원을 드립니다. 300만 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9개월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병원 측에서 마련해준 단칸방에서 홀로 배를 키워가던 순자. 뱃속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75년 4월 15일 비 내리는 봄날. 순자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아본 것은 단 30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아기를 데려갔고 순자는 빈 팔만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퇴원하며 받은 봉투 속에는 약속된 돈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아이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순자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보내고 남은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동네 총각과 결혼해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3명의 자녀를 낳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50년이 지나는 동안 순자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일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4월 15일만 되면 그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곤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그저 그날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기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TV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딸 미영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 뉴스 봤어? 그 회장님이랑.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정말. 그럼 우리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신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칠 뒤 세 자녀가 모두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5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연락 오면요? 둘째 아들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주일 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성이 마을 입구에 고급 승용차를 세우고 나타난 겁니다. 태성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여러 정황상 여사님께서 회장님의 생모이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재벌 회장 친모, 해시태그 시골 할머니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변호사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는 언론사 차량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는 길목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는 못 살아요.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어때요? 큰딸 미영이 제안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야. 도망가듯이 떠날 수는 없어. 그런데 정작 순자를 괴롭힌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밤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걸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아니, 애초에 내가 그 아이 앞에 설 자격이나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다시 한번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사람이 달랐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 바로 태성그룹 민준혁 회장 그 자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민 회장은 묵묵히 순자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99.99% 일치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 맞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양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최근에야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주신 선택 덕분에 저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가슴에 맺혔던 50년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억지로 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이라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딸 미영이 대신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가 혹시 회장님께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언론에서도 날리고. 민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이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분을 만난 겁니다. 언론이야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 회장은 마을 식당에서 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시골 할머니 가족의 만남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진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미디어 광풍은 예상대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삶에는 조용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민 회장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골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대부분 대기시켜두고 혼자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텃밭에서 함께 고추를 따기도 하고 마을 경로당에서 할머니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민 회장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다른 자녀들도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형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는 민 회장도 함께 차례를 지냈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신기해하던 사람들도 민 회장이 마을 경로당에 냉난 방기를 기증하고 마을 도로 포장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순자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점차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민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민 회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을지 생각해봐라.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대신 잘 모셔드려라라고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재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로 이사하자는 제안을 모두 거절했죠. 대신 민 회장의 지원으로 집을 조금 수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인생이 여기 있고 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오후 그 카페에는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의 민 회장이 나타나 할머니가 내린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선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마주하느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5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용기 있게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민 회장은 생모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순자 할머니의 자리에 있었다면 50년 만에 재회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만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